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의사분이 2시간 반 동안 암세포를 찾았대요. 왜 2시간 반을 찾아 헤맸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작은 일상의 오류의 장기적인 누적이 암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면 모든 것들이 다시 리뉴얼 되거든요. 그것이 누적이 돼서 3개월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종양이 소실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조금 더 이거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볼게요. 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체내에 염증을 없애고 또 이 산소를 세포들이 잘 숨 쉴 수 있게 막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암이 생기지 않겠죠, 일단? 암이 생기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있던 암도 사라지나요? 물론입니다. 있던 암도 사라질 수 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리겠네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암에도 예외가 있죠. 즉 태어나자마자, 즉 태내에서부터의 문제라면 그것은 조금 선천적인 문제라면 일반화할 때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뺀 나의 생활 중에, 그래서 제가 암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작은 일상의 오류의 장기적인 누적이 암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암에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암이 발생이 됐다. 그것은 반드시 낫는다. 그럼 대부분의 사실 암 환자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작은 일상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생긴 거죠, 일단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 영상을 보시든 약사님의 책을 일단 읽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갓난아기 에서 선체적 태어난 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일단은 그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에게는 아까 말씀할 때 그 환경을 바꿔주면은, 그리고 물리적으로 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자기가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데 어떤 목표로, 어떠한 의지를 투영을 시키겠느냐, 그거의 차이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나의 목표가 그냥 반에서 10등 정도인지, 아니야, 내가 1등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공부에 투입되는 시간, 강도, 이게 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면 모든 것들이 다시 리뉴얼 되거든요. 왜냐? 초당 380만 개의 세포가 건강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일률적으로, 마치 모든 사람한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초당 무려 380만 개의 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럼 3개월이면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럼 모든 세포가 바뀐다.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순수한 아주 고순도의 인풋을 한다면, 우리가 인풋이 좋아 아웃풋이 좋다는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암에서도 똑같죠. 왜 암이 생겼느냐? 인풋이 어쨌든 안 좋았던 거죠.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을 인식을 했다면 오늘부터 내 마음으로부터의 인풋, 내 입으로의 인풋, 이 모든 인풋을 정말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풋을, 고순도의 인풋을 하게 되면 380만 개가 매초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인풋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세포로 리뉴얼 되겠죠. 그것이 누적이 돼서 3개월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종양이 소실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계산기적인 계산이냐,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계산이라는 거죠. 즉 실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약사님이 만나봤던 그런 암 환자분들 중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치유 사례들이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암이 낫는다, 그중에서도 말기암이 낫는다 한다면 이제 이런 단어를 가져다 쓰게 됩니다. 첫째, 운이 좋았다. 두 번째,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낫는 분이 있다면 극단으로 간 경우에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것이 기적이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기적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들이 남한테는 기적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느냐? 특별히 신이 그 사람만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 사람은 나을 행동을 한 거예요. 술로부터의 차단, 친구로부터의 차단, 모든 범민으로부터의 차단. 자, 오늘부터는 담배 끝, 술 끝, 이제부터는 내 생활을 모든 걸 리셋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히 각오가 전제돼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말 밀도 높게 나를 토털리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가 몸속의 전체 세포에 투영이 된 결과라고 보지, 그냥 우연히 숨만 쉬었더니 어느 날 그냥 암이, 종양이 사라졌다,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외부적 시각으로는 확률 혹은 기적이라고 비춰졌던 것을 특수한 사람만이 특수한 경험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화하는, 이것이 이제 누군가 행해야 될 일이겠죠. 저는 그거를 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종결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수형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최근 12월이니까 3달 전쯤이네요. 저희 학회에 이제 약사님의 이제 실제적인 얘기인데, 단톡에 어느 날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취급하는 이제 정말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과 어떤 영양물질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 위암 환자한테 투여를 했대요. 그분은 당연히 이제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12월 30일, 즉 2025년 12월 30일에 그런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의사분이 2시간 반 동안 암세포를 찾았대요. 왜 2시간 반을 찾아 헤맸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것도 그럼 그건 기적이지. 암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다 또 치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 힌트, 정말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여태까지의 쭉 지속되었던 정보와 일맥상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치 없는 정보라고 밀어버립니다. 여태까지 정보가 계속 정보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보가 정확하냐?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같을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궤적을 달릴 때도 있어요. 즉 한두 건의 예가 일관성은 떨어지겠죠. 왜?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의 정확성도 문제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관된 정보, 즉 너나 나나 우리의 교수님도 그 말을 했고 세계적인 석학도 그 말을 했으니 나도 그 말을 따를 거야.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못 내렸다면 그 정보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파괴적일까요? 즉 어떤 답을 내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맥을 못 쳤다라는 거가 되죠. 그렇다면 답은 분명히 거기에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제3의 장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특발적인, 예외적이라고 하는 기적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고, 그럼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은 뭘까? 여태까지 일관되어 왔는 정보와 다른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그 정보를 캐내는 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흔히 표준의학,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돼서 똑똑한 사람이 다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스스로 좌절하는 것 같아요. 누가 좌절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고, 온고이지신, 여태까지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것을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정답이라고 여긴다면 학문의 발전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막 암이 있어서 수술하려던 사람의 암도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또 뭐 말기암에 있던 사람도 이제 암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약사님의 언어대로 하면은 수수영인 거고, 우리가 지금 나눴던 얘기로 하면은 이제 염증을 제거되는 환경, 그리고 산소가 잘 통하는 환경, 이렇게 되면은 암이 사라지네요. 되게 간단한 건데 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암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인류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왜 공황 상태가 되느냐? 이 물은 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이없게도 딱 한번 몸을 펴놓으면 뭐 어깨 높이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였거든요. 근데 빠지는 순간 이거는 바다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암도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환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리드하는, 그분을 치유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의료 전문가조차도 이거는 쉽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문제, 즉 제가 그걸 이미지한다면 암은 보통 히말라야 정도, K2, 안나푸르나 이런 정도의 높이의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예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산 정도의 높이, 초전문가만 등반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오고 가고 한 5-6시간 정도 산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온할 수 있는 장비, 거기에 맞는 신발 정도로 채비를 하면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산이다. 저는 그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암이야 했더니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병 한 섬을 불끈 질 수 있는 사람이 암이야라고 했더니 그냥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다가 오진이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죠. 그게 무슨 현상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트랩에, 그런 늪에 너무 쉽게 빠진다라는 거죠. 즉 암은 일상의 오류의 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 자, 암이라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다음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려움이 이제 바톤을 터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만 없다면 암은 훨씬 더 빨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암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환경을 조율해내는 그 과정이 당연히 밑받침이 돼야 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즉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는 너무나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다, 괜찮다, 나는 매우 논리적이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나는 아무래도 감정적이고 정서가 예민하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이 쌓일 때마다 누군가가 친구 내 손잡고 어디 좀 가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헬핑 핸드가 필요한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을 얘기할 때 뭐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들 혹은 뭐 미세먼지 뭐 혹은 뭐 운동을 안 해서 혹은 뭐 무농약이나 유기농 채소 과일을 먹지 않아서 거기에 뭐 농약이 있어서 뭐 암이 생겼다 등등의 얘기가 있지만 의외로 그런 요소들보다도 우리가 정신적인 것들, 암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암의 치유를 더 어렵게 하고 암 발생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가장 강력한 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기 암 환자인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예, 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뭐 초기이든 뭐 중기이든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지금 암이 급한데 나한테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 어렵다. 즉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저는 창조, 즉 해보고 싶었던 일, 정말 하려고 해보고 싶었던 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걸 하려다가 내가 멈췄다. 나의 삶 때문에, 누구의 의견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걸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만약에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에 몰입하시라. 우리가 몰입이라는 걸 여러 채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도 몰입은 좋습니다만 암을 치유할 때의 몰입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에 있냐면 그 몰입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즉 맨날 즐겁자고 친구를 불러올 수는 없어요. 친구 나 두려워 옆에 좀 와 있어. 그래도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스스로가 좋아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했었을 때 딴 생각이 들지 않는 그것을 꼭 한번 내 인생 속에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맞아 내가 그거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었지 그거 할 때는 나는 슬픔도 고통도 없었지 라는 것이 혹 있으면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시라.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 큰 도움 없이도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두려움이 왜 존재가 중요하냐면 수면을 박탈시키는 게 두려움이에요. 예외도 있죠.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 잠 안 오죠. 그건 기쁨에 의한 매우 쇼타임이고 두려움은 기약이 없어요. 한번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콱 박히게 되면 그것이 계속 증폭이 됩니다. 화는 3일 이상 낼 수 없거든요. 근데 두려움은요. 계속 증폭이 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과 하고 전혀 별개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가장 먼저 떨쳐내야 될 건데 떨쳐내자고 해서 떨쳐내져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몰입하는 순간 그것이 확장이 돼서 두려움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영역을 줄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영양요법보다도 너무나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영양치유 혹은 환경요법을 통해서 환경을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창조 영역을 넓혀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계적이다. 저는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계적이다라는 단어가 가장 희망적이다고 봅니다. 왜냐? 대부분 확률에 기대죠. 이 약을 쓰면 몇 %가 좋아져요. 그럼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패배 의식을 갖고 시작을 해요. 즉 두려움을 계속 갖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포함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것은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봤을 때 아직도 기계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우연과 확률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양을 소실시키는 아주 확고한 알고리즘은 기계적이어야 된다. 즉 그 사람한테 이것을 인풋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표준의학, 전통의학, 약물의학에서는 그런 확립된 체계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